자, 지금부터 우리는 유형의 맵을 배우고 바로 문제 풀이 될 텐데, 첫 번째, 이 등차 수열의 문제를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문제 지문이 떠요. 그럼 여기에 등차 수열 AN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재 뭐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라고 설명이 돼요. 현재 이 과정에서 여기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조건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바로 구하는 값이 됩니다. 자, 이 구하는 값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AN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특정항을 주게 돼 있어요. AM. 그러면 AM이라고 한다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기준항과 공차.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기준항. 그래서 꼭 초항이 있을 필요는 없고,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기준항하고 공차가 꼭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심장은 바로 공차구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공차를 구해라 라고 설명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다? 항의 개수가 2개가 떠야 한다. 항의 개수가 2개.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이 내용들, 그래서 요 구엇을 구하려면 요 기준항을 살짝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이 총 몇 개가 있어 하면 2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조건문의 상황을 설정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앞에 개념 정리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더 총정리해 봅시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공차를 구하겠다라는 것의 메시지는 뭘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항의 개수가 2개를 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두 항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차를 형성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정하다. 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항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면,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을 사용할 수 있다. 등차 중항. 그래서 항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3개를 준다든지, 또는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을 줍니다. 두 항의 합. 그래서 두 항의 합이라고 적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항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가운데 항 존재. 그래서 설명되는 것은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바로 가운데 항을 2번 더해 준 것이 양쪽 걸 더해 준 것과 같다. 이 원리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값에 관련된 내용을 줄 거다.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문제를 주는데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이 아닐 수도 있잖아. 예, 그럴 때 바로 뭐냐면 공차의 활용이다. 활용하시면 돼요. 공차의 활용. 다시 말하면 하나의 기준항과 공차를 통해서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공차를 통한 공차 D를 활용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설명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1, A, B, C 이게 만약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할 때, 이때는 앞에 있는 1이라는 것을 그냥 이미지로 하나 준 건데, 나머지를 이 기준항에 맞춰서 풀어준다면 A라는 것은 1 플러스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1 플러스 2D,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1 플러스 3D. 이렇게 해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주면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는 결국 미정계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공차 D를 구하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참고로 하면 단순하게 항을 2개 줄 수도 있지만 수열의 합을 줄 수도 있다. 수열의 합을 주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A1, A2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표현한 것은 이게 연속하는 항들의 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띄엄띄엄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대칭적 위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문제 풉시다. 그래서 꼭 굳이 A1이 AN이 아니고 중간항이 나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은 꼭 초항 끝항이 아니고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이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풀 텐데 현재 첫 번째 우리 등차 수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항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기준항하고 이제 공차가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죠. 자, 근데 현재 A1은 EA5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 무슨 말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현재 등차 중항, 다시 말하면 가운데 항이 존재한다면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A1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다.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공차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정리해 주는데 현재 내가 10번째 항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10번째 항에서 9칸 전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번째 항에서 현재 5칸 전이다. 이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10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D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D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0D가 된다. 그럼 넘겨주면 현재 마이너스 10D를 넘어가면 플러스 10D니까 D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바로 들어가서 두 번째 항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10번째 항에서 8칸 전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D는 현재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3 더하기 24. 정답은 21.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현재 공차가 현재 마이너스 3이다 설명되어 있어요. 물론 등차 수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항만 구하면 되겠죠. 현재 공차,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확 넘어갔네. 예. 등차 수열 2번 문제인데 현재 보시면 A2는 6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등차 중항 이용해서 EA5는 바로 36. 그러면 A5라는 것은 18이다. 이게 값을 구할 수 있고 현재 요거 두 개를 싹 비교하는 순간 바로 3칸 3D가 바로 10이다. 그러면 D는 얼마 나온다? 4다. 이렇게 값을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항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공차도 구했고 뭐 기준항은 두 번째든 다섯 번째든 자기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항을 구하는데 선생님은 5번째 항 기점 본다면 5번 더 간다. 이게 설명해 주시고 5번째 항이라는 것은 18이고 현재 공차는 4이기 때문에 5, 4, 20 더해주시면 38. 정답은 5번. 이렇게 값을 손쉽게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등차 수열은 AN이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기준항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생각해 봅시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값은 계속 내려간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런데 A3하고 A7의 곱이 64가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세 번째 항은 현재 둘 다, 얼마가 둘 다야.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8번째 항이 양수라는 거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 번째 항들도 전부 다 양수겠구나라는 것도 부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8번째 항이 양수다. 8번째 항 양수. 그러면 같이 내려올 테니까 세 번째 항이나 7번째 항도 전부 다 양수겠구나 이런 판단하는 능력도 좀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데 현재 내가 원하는 건 A2 값이 뭐냐 이거 물어봤어요. 다시 말하면 A2는 양수가 돼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왕 구할 거면 기준항을 A2로 맞춰주면 어떨까? 이 되는 거야. 그러면 A3, A7 곱한 것이 64. 그러면 두 번째 항에 비해서 한 칸 다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항에서 5칸 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리를 해보니까 A2고요. D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는 A2 마이너스 15다. 이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8A2 플러스 45. 여기는 64 이렇게 있죠.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A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8A2 마이너스 19는 0이다.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에서 A2 마이너스 19하고 A2 플러스 1이다. 정리할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A2는 19하고 마이너스 1.
하지만 문제에서 A2는 양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19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째 항은 2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요는 AN이야. 이때 합을 SN이라고 하자 설명했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S10이 뭐냐라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은 첫 번째 A1은 2다. 그 다음에 A6는 현재 2의 S3-S2다라는 설명. 그걸 통해서 S10을 구해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손쉽게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뭐죠?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항까지 합해서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결국 얘는 세 번째 항에 남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A6이란 현재 2의 A3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초항을 줬으니까 이 기준항을 바탕으로 공차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항에 비해서 5칸 뒤. 그 다음에 A3는 초항에 비해서 2칸 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1이라는 것은 2니까 여기는 2 플러스 5D다. 현재 여기는 2 플러스 2D다 라고 설명합시다. 자, 조금 빠르게 해보면 여기는 4D니까 넘겨주면 D가 나올 거고 여기는 4인데 땡겨온다면 2가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10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현재 2분의 항의 개수는 10개, 초항 더하기 10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항이라는 값은 우리가 벌써 2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10번째 항 값만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초항에 비해서 9칸 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초항이라는 것은 2, 공차는 2니까 2, 9, 18 정리하면 20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결과는 2분의 10 곱하기 20 더하기 2니까 22 약분하면 11 정답은 110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손쉽게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현재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현재 보시면 첫째 항은 3 나왔어요. 첫째 항은 3.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값을 구해달라라고 설명해 주는데 이거 정리해 주시면 등차 수합이니까 2분의 5 A1 더하기 A5다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55야. 약분하시면 요거 1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센스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등차 중항을 쓸 수 있어요. 가운데 항이 존재하니까 이것은 2A3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끼리 약분한 순간 A3는 11이다.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A3가 11이고 A1은 3이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해 보자. 자, 그렇게 한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공차가 1D가 바로 8. 그러면 D라는 값은 4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내가 AN을 한번 구해본다면 AN이란 첫 번째 항 기점으로 n-1번만큼 더 가는데 공차가 4야. 그러면 여기는 4n-1이다 라는 값도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해서 5까지. K가 1부터 5까지 K 곱하기 AK-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K 때문에 현재는 연산이 안 되니까 요 AK에다 값을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여기는 4K-1인데 합쳐주면 -4.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를 뽑아준다면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K제곱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연산을 통해서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여기는 4 곱하기 55. 여기는 15. 정리하면 40. 그러면 40 곱하기 4니까 정답은 160이야. 이렇게 문제를 손쉽게 푸시면 쉽게 등차수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연결해서 이제 6번부터 난이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